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점검하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뭘 배웠냐면, 변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배웠습니다. 자, 변수는 쉽게 말해서 뭐다?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변수는 선언되어야지만 가능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뭐예요?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은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프린트에서 A 출력하게 되면 이거는 A가 뭐라 봐야 돼요? 요거는 변수예요? 10이에요? 10이죠. 그죠? 대인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 했습니다. 즉, 우측에, 그러니까 좌측에 오지 않는 건 다 그냥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10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행은 컨트롤 F5죠. 컨트롤 F5 누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자,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10하고, 제가 여기다가 안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0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안과 0, 간단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안과 0을 합치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그죠? 실생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문장과 문장이 더해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안녕이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안 한 다음에 10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문장과 숫자를 합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출력해보면 오류나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문장과 숫자를 더하는 걸 막아놨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문장과 숫자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파이썬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10을 문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문장을 여러분들 숫자로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문장을 숫자로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숫자를 문장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소괄호로 감싸고 여기 앞에다가 str이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내가 문장으로서의 10을 말하는 거다. 즉 이걸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즉 원래 숫자였던 10을 str이라는 녀석으로 감싸게 되면 얘가 문장으로 형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 눈에는 10일 줄 몰라도 실행됐을 때 얘가 숫자가 문장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된다? 안 10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프린트에 또 해서 여기다가 자, 10 더하기 20은 30이라는 결과값을 출력을 받고 싶은데 지금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이걸 10번 출력하든 20번 출력하든 이 문장만 계속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옴표로 감싸면 무조건 문장이라 했죠. 파이썬에서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크게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작은 따옴표 썼으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썼으면 반드시 큰 따옴표를 써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파이썬이 계산을 해가지고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str.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str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문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문장 자체가 숫자로 형변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10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문장인 자체를 소괄호로 감싼 다음에 앞에다가 int라고 쓰게 되면 int가 뭐예요?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인티저는 정수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 10을 원래 문장의 10을 뭘로 바꾸겠다? 숫자 10으로 형 변환시키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 10과 20이 더해져도 뭐가 나온다? 30이라는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 변환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다뤄봤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 때 얘하고 즉 얘하고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은 변할 수 있고 요거의 요 값에 따라서 얘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플러스라는 녀석과 는이라는 녀석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얘네는 문장을 어떻게 꾸며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달라질 수 없고 고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값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값도 여기에 바뀌어서 출력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를 지우식을 중괄호로 뚫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중괄호 뚫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뚫어준 다음에 자, 점 한 다음에 포맷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가 10, 20 그러면 10 더하기 20 쓰게 되면 자, 첫 번째 10이 어디로 들어온다? 요 첫 번째 요 중괄호에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 20이 두 번째 중괄호에 세 번째 이제 요게 더해진 결과값이 세 번째 중괄호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10 더하기 20이라는 요 문장이 완성돼서 출력이 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요걸 또 다른 방식으로 출력하는 방식이 있다 했죠. 뭐다? f스트링이라는 방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f스트링. 그럼 여기다가 10 넣고 20 넣고 여기다가 10 더하기 20 하게 되면 이렇게 포맷 안 써도 10 더하기 20은 30이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f스트링 같은 경우는 아니 굳이 이렇게 쓸 거면 그냥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10 플러스 20을 아예 문장으로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얘는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A는 10 B는 뭐 20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10 대신 뭘 넣을 수 있다? A 넣을 수 있고 20 대는 B 넣을 수 있고 변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A, B 그리고 요게 더해진 그러니까 얘는 10이랑 똑같은 거고 얘도 20이랑 똑같은 거고 10 더하기 20이 더해진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f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력물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변수고 그래서 변수에 다시 한번 이제 변수에 대해서 보면 변수는 선언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기존에 A라는 10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A는 20 썼어요. 그러면 프린트 한 다음에 A 출력하면 10이 나오는 거예요?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0 출력되겠죠? 왜 그렇다?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변수는 뭐가 된다고요? 재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야 합니다.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자, 기존에 있는 변수, 선언된 변수를 이렇게 이제 재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기존의 값은 어떻게 된다 했죠?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주 지주 없는 녀석이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10이라는 녀석과 친하게 지내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새로운 친구랑 어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째 라인 이후에는 A라는 변수에는 계속 20이라는 값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력해보면 20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를 쓸 때 주의사항이 있다 했죠. 여기다가 1, 2, 3 숫자 쓰는 거 안됩니다. 언더바 하는 거 상관없어요. 이제 대문자와도 상관없습니다. 한글 이렇게 와도 되는데 자 여기다가 1, 2, 3이 앞에 오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걸 여러분들 잘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에는 이제 문장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 이렇게 그러면 출력해보면 안녕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데이터 타입 중에 논리형 데이터 타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true라고 쓰게 되면 A 출력했을 때 뭐 나온다? true로 나오는 거예요. 실행하면 true. false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논리형 데이터 타입도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담아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바로 사칙연산에 대한 개념이었죠. 사칙연산.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드렸어요. 문제 드렸는데 사실 이제 문제풀이까지는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사칙연산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연산자에는 사칙연산, 얘를 다른 말로는 산술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산술연산자. 자, 산술연산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죠. 얘는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나눈 몫의 그렇죠. 정수 부분이라 했죠. 정수 부분을 출력해주는 녀석. 그 다음에 퍼센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뭐다? 그렇죠. 나머지를 출력해주는 녀석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문제를 바탕으로 하면 120 더하기 3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쉽게 가면 되겠죠? 120 더하기 뭐래요? 300이었나요? 자, 문제를 못 가져와서 자, 300이라고 하네요. 120 더하기 300이라 하니까 그냥 더하기 3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72 빼기 50이래요. 172 빼기 50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12 곱하기 22, 312 곱하기는 Shift 8 누르면 나오죠. 단축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자, 실행만 해볼게요. 이 세 가지 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알아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준다. 자, 나머지, 자, 100 나누기 12의 몫이래요. 자, 100 나누기 12의 몫이라는 거니까 여기서가 뭐 써야 돼요? 슬래시 써야 돼요? 퍼센트 써야 돼요? 자, 슬래시 써야죠. 그쵸? 그래서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이죠. 정수 부분에 슬래시 하나 더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8이 출력돼서 나온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된다? 퍼센트 이렇게 써주게 되면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개념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명제를 비교해서 뭐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산자에는 또 뭐가 있다?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다고 말씀이 드렸죠. 비교 연산자. 자,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했을 때 맞다, 아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는 거예요? true로, 그죠? yes, no 따로, yes, no 말고, yes는 뭐, 예, 아니요, 그걸 하는데,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죠? 참과 거짓은, 자, true, false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비교연산자의 결과값으로는 true, false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비교연산자 종류도 알아야죠? 크다. 그러니까 이상이죠, 이상.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미만. 그 다음에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를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같다와 같지 않다가 이렇게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랑 헷갈리지 마세요. 간혹가다 이렇게 쓰는, 이렇게, 강사님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더니 이거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수학 시간에 배웠을 때는 이걸 같다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게 같다가 아니라 대입연산자, 즉, 내가 A라는 변수에 10을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고, 여기는 요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A랑 10이랑 같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A라는 변수가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자, A와 10이 같대요. 자, 처음에 어떻게 A랑 10이 같다. 그러면 얘 결과값이 A랑 10은 같나요? 자, 요거 A는 변수예요? 10이에요? 10이랑 같으니까 10은 10과 같다. 그러면 결과값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실행해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프린트가 여러 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주석 거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 걸면 이렇게 샵이 걸려서 주석이 걸리고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샵을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아니면 문장 하나에다가 컨트롤 슬래시 해도 상관없고. 근데 내가 요만큼을 지정해서 주석을 걸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라? 따옴표를 3번 누르라 했죠. 작은 따옴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뒤에 3개를 잘라내게 해서 어떻게?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요 부분만 주석을 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샵을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주석 거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A와 10이 같지 않대요. 자, 같지 않다고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false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반드시 뭔가 했으면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 무조건 실행해보는 습관 중요합니다. 오류 나와도 괜찮으니까 에러가 나오든 뭐 하든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잘못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내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 자, 문제가 열렸으니까 요대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A는 10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는 거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A와 10이 같지 않다. 방금 했었죠? false 나오는 거 결과값 여러분들 확인한 거 봤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A가 10보다 크대요. 크다라는 건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크거나 같다는 이상을 말하는 거니까 는을 반드시 꺽쇠가 맨 먼저입니다. 간혹가다 이거 쓰라 하면 꺽쇠가 이런 식으로 오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아니에요. 꺽쇠가 반드시 앞에 와야 됩니다. 자, 실행해볼까요? 실행해보면 true, false, false, true 나오는 거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A와 B는 같냐 물어보죠. A와 B는 같냐? 당연히 A는 10이고 B는 뭐예요? B도 10이니까 같나요? A와 B는? 같죠? 같으면 뭐 나온다? true 나오겠죠. true 나오는 거고. 자, 같지 않다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같지 않다 느낌표 쓰면 되겠죠? 쓰게 되면 같지 않다도 이런 식으로 출력. 그러면 당연히 같은데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false 출력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수에는 논리형 데이터 타입, 이런 걸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논리형 데이터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한다? 프린트. 자, C하고 false는 같다. 자, C가 자체가 뭐예요? 얘는 뭐로 봐야 돼요?
false잖아요. 그죠? false랑 같으니까 뭐예요? 그죠? true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C하고 D가 같네요. 자, 그러면 C하고 D가 같나요? 자, 얘는 뭐라 했죠? 이 C는 false죠. 이 D는 뭐예요? true죠? 그러면 false랑 true랑 같나요? 아니니까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교현상자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리현상자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이렇게만 풀면 끝인데, 자, 논리현상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논리현상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엔드현상자가 있고, 자, 엔드를 이렇게 쓴다 했죠. 엔드현상자가 있고 5월현상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엔드현상자 같은 경우는 뭐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 즉 참이다. 그러니까 참을 반환해준다. 근데 한쪽이라도 뭐라 했어요?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오면 거짓을 출력한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번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자, 10은 5보다 크다. 참인가요? 참이죠. 그 다음에 and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은 3과 같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기 때문에 얘는 출력하면 뭐 나온다? 참이 나오죠. 왜냐면 둘 다 참이면 참이라 했잖아요. 근데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10은 5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러면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오면 얘는 뭘 출력해준다? fals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월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5월연산자도 살짝 이제 end연산자랑 비슷하긴 한데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그럼 뭐겠어요? 결과값이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을 반환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한쪽이 참이 나오면 참을 출력하는 녀석이다. 자, 그러면 거짓을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기 때문에 출력하면 뭐 나온다? 당연히 false. 그렇죠. 거짓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쪽이라도 참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true로 나온다 했으니까, 자, 잘못 풀었죠? 5월로 해야죠. 5월. 5월. 그 다음에 얘도 5월이죠. 자, 그러면 위에는 다시 보면 얘는 false니까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오는 거고, 얘는 한쪽이라도 참이 나왔기 때문에 true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배웠던 개념이자 그리고 제가 드렸던 11강 문제를 같이 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